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의계의 샛별로 떠오르고 계시는 태양광 발전 전문가 심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지난 강의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뜨거웠나요? 강에게 샛별 한 번 했는데 무슨 샛별? 그러니까 샛별이죠. 이제 막 타오르는 태양처럼 이제 떠오르실 거 아닙니까? 강의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좀 내공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고양 지식 포럼이라고 해서 고양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기획하고 있는 무슨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도시개발 사업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그 철학적인 부분들을 미리 이제 그 담당 결정하시는 공무원들 분한테 에너지 분야, AR, VR 분야,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비트코인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4차 산업과 더불어서 도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포럼이죠. 이제 뭐 해서 강연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런 자리였어요. 저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유익한 또 시간이 됐고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아리까리하게 알았던 부분들까지 강연하고 토론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뭐였나요? 강연 주제.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의 신재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공무원분들이 왜 재생 에너지를 써야지 되나? 왜 재생에너지를 지금 하는 원자력이나 뭐 화석 발전, 석탄 발전으로 전기를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없으셔서 일단은 분산형 전원이 왜 필요한가? 재생에너지라는 게 결국엔 분산형 전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왜 분산형 전원이 필요하고 지금의 원전이나 아니면 화력 발전에서 집중 발전해서 송전선로를 756 정도 되는 완전 초고압 송전선로를 왜 이용해서 도시까지 이걸 왜 끌고 와야지 되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 그다음에 민원 뭐 이제 뭐 그런들 얘기를 전반적인 얘기를 저는 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경불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앨런 머스크가 만드는 지붕에 붙이는 태양광 패널 같은 거 그다음에 스마트웨이, 와트웨이라고 해서 요즘에 프랑스나 아니면 저 영국이나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다가 이제 요즘엔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까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도시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강연장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그게 왜 붙어 있습니까?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정현 대표님 보고 싶었어요. 이런 플랜카드 없었나요? 고향 시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렇군요. 질문은 많이 나왔나요? 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질문이 몇 개 그냥 뭐 허가는 어떻게 뭐 이제 그런 몇 개 나왔고 주로 많이 나온 질문들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신 교수님한테 블록체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될 것인가 그쪽이 요즘에 핫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완전히 사기다라는 사람서부터 완전 망가질 거란 사람부터 제2의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였는데 강연자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기가 됐든 최대의 히트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거는 블록체인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없어지거나 흥한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어차피 그 안에 블록체인 한 일부분이 비트코인인데 우리 언론이나 이제 이쪽은 블록체인보다는 이 비트코인 쪽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그러니까 혼동 현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나 이제 대충 언론이나 이제 그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알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고양시의 스마트 시티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은 뭐냐면 이제 쌍방, 지금은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상향식 정보 교류잖아요. 서버가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제가 이제 일방적인 이게 다 정보가 모이는 형태인데, 이게 대통령이라는 권력기관이 청와대가 썩어서 만약에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가 다 망가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의 블록체인 시대는 P2P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양방향. 근데 이게 태양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제가 블록체인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아무튼 이것도 분산형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에 집중이 되지 않고 이렇게 모두가 다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정보에 대한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기업이 한 단체가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당나귀라고 아시죠? 그 P2P. 예전에 유명했었죠. 덩키. 예, 덩키. 예. 지금은 토런트인가요? 이제 뭐 토렌트.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P2P 형식으로 앞으로는 사회나 뭐 이런 전반의 뭐 IT 산업이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할 거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 중에 도시와 도시에 이제 이거를 접목했을 때 양방향 교류가 될 수 있게 뭐 이게 설계를 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이런 질문은 안 나왔어요. 저희 경물진 들을 때 들었던 목소리에서 생각했던 얼굴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 왜 그러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런 자리 또 그냥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강의계에 샛별 많네요. 진행하시는 쪽에서 진짜 불러주실지 안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고향을 시작으로 해서 뭐 파주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 다 돌아다니실 것 같은데요. 이래야죠. 강연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제 뭐 전화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몰라요? 강연료를 모른다고요? 네, 아직까지. 강연이 끝났는데 강연료를 모른다. 이거 백지수표? 강연료 때문에 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강연하는 도중에 뭔가 이벤트가 벌어졌다면서요. 이거 이벤트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사건 사고죠. 강연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체 홀에 있는 뭐 띠디디디 하고 다 순식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뭐가 왔어요. 뭐 긴급상에서 지진 뭐 발생했다고. 그러니까요. 다들 문자를 받고서 그냥 하고 있는데 한 15초, 20초 정도 있다가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느끼셨어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느꼈고 포럼장에 무슨 뭐 이런 PPT 쏘고 뭐 이런 장비들이, 그러니까 그 화면들이 막 이렇게 다 흔들리고. 그건 진짜 흔들리는 게 보이겠네요. 그럼요. 그게 막 엄청나게 흔들렸으니까. 저희가 둔한 건가요? 저희는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문자 온 거 보고 지진이 났었구나 이러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잠깐 스톱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뭐 그냥 괜찮다. 이제 뭐 그래서 다시 진행을 했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나서 5분 뒤에 포털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사 메인에 두 가지가 떠 있더라고요. 뭐 속보, 포항 5점 몇, 뭐 역대 2위. 그리고 그 밑에 또다시 원전 안전성 논란. 그러니까 저도 지진 그 문자 받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게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바로 지진 나자마자 방사능 누출이 있냐 없냐부터 따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위험한 거를 왜 자꾸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지금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뭐 한 것도 도심에서 약간 뭐 한 8km 정도 떨어진 데서 이제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지진이 고리나 아니면 월성 같은데 그 원전 주위에서만 2-3km 정도에서 만약에 났다고 하면 지금 건물 무너진 게 대수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벌써 1년에 2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여지는 뭐 3.0 이상 되는 여지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문제를 아무리 지진에 뭐 안전하다, 뭐 5.0, 6.0에도 안전하다라고 지금 한수원이나 원전 쪽 관계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전한 거 하고 그런 시설이 없는 거 하고는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당장 없애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지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한번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강진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원전이 7.0 이상의 강진이 올 경우에 재앙이 올 것이다. 근데 어제 같은 사례를 겪어보니까 3.0, 4.0 이런 약한 지진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 권투에도 잼 맞다가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그렇죠. 지진은 어떻습니까? 지진은 일본처럼 후쿠시마처럼 한 번에 쓰나미가 한 번에 몰려와서 망가질 수도 있지만 바이브레이션처럼 계속해서 이게 막 계속 떨린다고 그렇죠. 하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건물이나 무슨 원전이라 하더라도 계속된 충격과 진동이 온다면 그건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단박에는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예.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 노출될 거고 세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렇죠. 한수원이나 또 원전 관계자들은 그런 정보를 조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다 뭐 그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쳇바퀴 돌듯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잠정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통해서 원전보다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원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원전이 있는 거고 화력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꼭 원전에만 올인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원전이 아니라면 안 되는 생각을 일단은 지금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양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또 한번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분양형 태양광 발전소들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조선일보나 조중동 신문의 뭐 하단에 5단 광고도 요즘엔 업체들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 조선일보도 보세요? 지나가다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문에 보통 그런 5단 하단에 광고하려면 최소한 광고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죠.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죠. 우리 옛날에 뭐 해보면 그런 광고를 주기적으로 실으면서 이걸 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서 약간 좀 이번 시간은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문제와 함정이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정보를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예. 일단 지금도 왜 아파트 분양하는데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다, 뭐 분양가가 얼마 된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도 아파트 분양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제가 저번 시간에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약간 틀린 점은 뭐냐면 아파트는 특히 강남이나 뭐 이런 그쵸 뭐 강남 서초 뭐 서울의 메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토지의 지가가 일단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을 지금 이제 99kg짜리 분양가가 보통 2억 3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뭐 2억 2천인데도 있고 2억 4천인데도 있는데 거의 고정가로 2억 3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이 거의 비슷해요.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소 분양을 하는 게 2억 3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하고 저 부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하고 아니면 저 어디 뭐 해남 같은 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같나요? 엄청 차이 나죠. 그렇죠. 그 가격이 왜 차이가 날까요? 일단 땅값이 그렇죠. 다르니까. 땅값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상승 가치나 여러 가지 부동산적인 요건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는 이상하게 가격이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하나, 해남에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충청도 지역에 하나, 뭐 저기 전라도 지역에 하나, 경상도 지역에 하나 거의 픽스가 돼 있다는 거예요. 2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에. 얘가 왜 그러냐면 수익률에 맞춰져서 분양가가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해서 내가 얻을 수익이
연에 아니면 10년에 얼마라는 가정이 나오면 예. 그 수익률에 비춰서 분양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토지의 가치나 부동산의 가치에 의해서 분양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수익률을 보고 분양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미래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S&P도 움직이고 REC도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좀 많이 신중해야 될 점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투자를 해서 비싸게 분양을 받았다면 예. 나중에 내가 얻는 수익에 비해서 기대 이익이 현저히 낮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지금 평택의 미군 기지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택 미군 기지 주변에 보면 미군에 임대를 주는 임대주택 분양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있고요. 예. 많이 있는데 임대주택 분양되는 가격들이 거의 비슷해요. 왜요? 왜냐니까 그게 한 5억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분양이 되는데 예. 미군 이제 평택 미군 기지 앞에 있는 그 이유는 미군한테 임대를 주는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월에 월세로 한 500 정도로 받습니다. 예, 500 정도를 받는데 다달이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에 다 받습니다. 왜 한 번에 다 받아요? 미군들은 결제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와, 그러면 그 임대해준 사람들은 훨씬 더 그게 더 이익이겠네요? 이익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번에 만약에 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년이면 6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6천 정도 되는 돈이 이제 한 번씩 들어오니까 괜찮은 사업이라고. 지금 용산의 미군기지 옆에도 그런 집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신데 이제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옮겨가면서 미군들이 그런 주택이 필요로 하고 그러면 이제 미군과 부동산 주택 주인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중개인,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중개인이고 안 좋게 말하면 브로커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연결을 통해서 이제 미군한테 렌트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분양 미군들한테 그 임대 주는 주택도 평택의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집을 져서 파시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토지의 가치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파는 게 아니라 미군들한테 집을 빌려주고 얻을 기대 수익을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을 해요. 그게 지금 한 5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미군한테 한 해도 안 쉬고 임대를 줘야지 돈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한 원금을 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임대가 만약에 1년이라도 안 되고 비어버리고 할 경우에는 분명히 수익률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손해가 크겠네요. 그렇죠. 그 커넥션,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딴 맘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고리가 끊어졌다거나 아니면 뭔가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기대하고 있는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또 뭐 트럼프가 요즘엔 좀 조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또 횟가닥해서 미군 철수 횟가닥해서 뭐 아니면 뭐 감원 그치 뭐 감축 뭐 해가지고 해버리면 그쪽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파시는 분들은 분양가를 그 정도 이제 기대 수익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기대가 아니라 거의 맥시멈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태양광 발전소 지금 분양하시는 그 시행 업체들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렇죠.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 발전소를 그 2억 3천에 분양을 한다는 거는 적어도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의 발전 매매 대금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 뒷받침해 주는 게 지금 한 2년 반 정도는 2015년 정도서부터 지금까지는 태양광 가격이 거의 지금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5년 하반기,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는 태양광 매매 대금, 그러니까 S&P도 하락이 됐을 뿐더러 REC도
하락이 많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2015년도에 REC 단가를 너무 시장 상황에 안 맞추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조작을 해서 계약 단가를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REC가 한 평균가가 110원, 120원 정도 됐었는데 2015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현물시장, 계약시장을 발전 자회사들이 단합 형식으로 해서 예. 가격을 한 70원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예, 예. 2015년도에. 그러면서 REC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업체들의 단합에 의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2016년도에 가격이 다시 한 100원, 120원으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최소한 2012년부터 15년도 하반기까지는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15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16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는 가격이 거의 픽스가 돼 있는 상태고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단가는 계속 떨어질 거고요. 모듈 가격도 떨어질 거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REC 단가도 분명히 떨어집니다. 아. 예,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지금 분양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거라는 가정을 안 하고 그 가격에 분양을 하는 거죠. 현재 가격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 그럼 혹시 그 분양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달진 않나요? 만약에 2, 3년 뒤에 가격이 뭐 급격히 떨어질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라든지 그런 조건은 달지를 않죠. 않고 어차피 이것도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한전이나 발전 자회사하고 그래서 장기 계약을 맺으라고 하는 거죠. 고정 가격 거래나 예, 예. 장기 계약을 맺을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수익을 좀 올리실 분들은 상황을 봐서 REC 시장에서 팔다가 예. 왜냐하면 REC 시장이 좀 더 가격을 많이 받으니까 팔다가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은 사업주의 책임인 거예요. 어허. 계약 시장에 들어가든 아니면 현물 시장에서 팔든 그거는 결국엔 그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들의 판단이고 어쨌든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만 분양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대금을 5년에 6년에 회수할 수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게 5년 6년 회수가 7년 8년 10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땅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가 건설 가격이라는 게 결국엔 거의 지금 오픈돼 있어서 예, 예.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거기에 자기가 맞춰서 자기가 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걱정될 부분도 없고 그 수익률에 맞춰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데 예. 문제는 분양형 발전소는 그게 내 맘대로 분양가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분양가를 지금 2억 3천에서 뭐 2억이다, 1억 뭐 8천이다, 9천이다 내리면 그게 얘기가 되겠지만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억 3천을 계속 고집을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분양하는 업체들 간에 담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단합 아닌 단합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뭐 이거를 얼마에 팔자고 단합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예. 결국엔 발전소 공사비, 시공비 플러스 결국엔 토지비, 토지 개발 비용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시행하는 이제 그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싼 값에 매입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큰 땅을 사서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자기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한 10,000평, 15,000평 정도 해가지고 10,000평이면 100kW 99kW 발전소가 20개가 나옵니다. 오, 많이 나오는군요. 15,000평이면 30개가 나오고요. 예예. 그럼 그 30개마다 2억 한 3천씩 판다고 하면 태양광 발전소 짓는 공사비를 빼더라도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돈은 상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신문이나 각종 뭐 이런 인터넷이나 보면 분양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하. 왜 분양하는 게 많냐면 저한테도 지금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대부분 자기 토지에다가 하시겠다 뭐 하시겠다라는 분들보다는 분양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땅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또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또 갖고 계신 분은 또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재테크의 형식으로 하고는 싶은데 예. 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하는 발전소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아하. 자기가 땅을 또 사서 개발하기는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렇죠. 가장 손쉬운 게 분양하는 업체들 찾아서 분양 발전소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쉬운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확실히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발전소들은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별로 없어요. 시행사 쪽에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듯이 시멘트 어느 회사 거 써주세요, 뭐 창호는 어느 회사 거 써주세요, 뭐는 어느 회사 거 써주세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놀랬다가 실제 아파트 보면 더 놀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태양광 발전소도 똑같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양을 할 때는 기자재를 정해놓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고 예. 들어가셔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 땅은 보통 남쪽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비싸지잖아요. 서울로 올수록. 예. 그렇다면은 가격이 전국적으로 다 같다면은 이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위쪽 땅을 선호할 거 아닙니까? 남쪽 땅이 같은 값인데 분양이 될까요? 분양이 되죠. 어쨌든 전라도에서 분양하는 가격이나 예. 여기 충남 정도에서 분양하는 가격이나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그러니까 2천, 만약에 전라도 쪽에서 분양하는 게 2억 2천 정도 분양을 한다고 하면 충청도나 뭐 충북 이런 데서 분양하는 건 뭐 한 2억 3천? 비싼 데는 2억 4천. 이제 그건 토지의 지가분이 조금 반영이 된 금액이긴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저 같으면 그 1,000만 원 차이면 충청도에 있는 거를 사지 전남 쪽에 있는 건 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집단으로 그렇게 태양광 발전소가 생기는 것들이 요즘 사실은 지자체에서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는 거는 많이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아. 개발행위 자체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 시행사가 돈 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자체들도 보면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충청도는 제한하는 내규, 그러니까 자치법규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례로 서산이나 당진, 뭐 서산, 홍성 이쪽은 군 조례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 지침인가 그런 데를 보면 바둑판식 쪼개기는 안 된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아예 명문화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몇 제곱미터 이상 뭐 쪼개는 건 또 못한다. 뭐 이제 뭐 그러고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못하게끔 아예 조례로 만들어 놓은 지자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이 싫은 거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기는 뭐 당진 이런 데 가면은 화력 발전소 큰 거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당진 서산 이쪽이 옛날에 보시면 산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산인데 예. 바둑판으로 막 쪼개져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옛날에 기획부동산들이 예. 토지를 팔아먹으려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군청이나 시청의 뭐 별다른 조치도 없이 토지를 다 분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의 원인행위가 있어야지만 토지가 분할이 되는데 예. 옛날에는 원인행위가 없어도 토지가 분할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땅 그런 시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다 분할을 해놓고 여기에다 뭐 서해안이 개발이 됩니다 뭐 해갖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다 팔아먹은 거예요, 비싸게. 아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쪽 충남, 서산 이쪽 서해안 쪽 지자체들은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안 좋은 것도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예 그런 거를 못하게 지금 조례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도로 다 살 것 같은데 의외로 거기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남쪽 허가도 되게 힘들어요. 남쪽 분양이 팔리는 거다. 그렇죠. 예. 일단 발전소만 지어놓으면 어찌됐건 간에 그 수익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예. 2억 2천이 2억 3천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비싸도 어쨌든 그 수익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수익률이 안 나온다. 이럴 때 소송 같은 걸 걸어가지고 그 수익률을 다시 확보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누구한테 소송을 거나요? 그 시행사한테. 시행사는 그냥 지어준 거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 설비를 지어주고 토지를 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건
바로 그 사업주 본인이거든요. 아하. 수분양자. 아니 근데 분명 이런 얘기는 할 거 아닙니까? 요거를 사면 월 200 나온다. 그러면 당신이 월 200 나온다고 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 나오잖아요. 계약하는 시점에는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아니 장기적으로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이제 뭐 그거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지요. 어쨌든 예.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엔 본인이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도 내가 뭐 얼마에 샀는데 오르면 내가 버는 거지만 떨어지면 그게 왜 떨어졌어라고 소송할 수 있어요? 안 아니, 되잖아요. 가서 깽판은 치는 사람 있더라고요. 예, 지점장 나와 그래가지고. 그런 거하고 이제 예.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하, 그렇군요.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니까요. 예. 유한타증권 광고 막판에도 그런 얘기.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꼭 꼭, 들어가야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안 들어가면은 금감원에서 예,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 태양광도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아. 본인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본인한테 리스크가 있는 건데 어느 투자 상품보다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적다. 왜냐면 한전하고 고정 거래 계약을 하거나 뭐 현물 시장에 팔더라도 시장이 급변해서 막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점은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양광 가격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고 예. 정부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처음에 우리나라가 시작한 게 700원대가 넘었어요. 킬로와트당. 근데 지금은 그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 한 200원 정도죠. 200원에서 예.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150원 정도까지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모듈이나 여러 가지, 결국엔 그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광 모듈이나 태양광 인버터 이런 기자재 가격들이 계속 경쟁을 통해서 하락을 되기 때문에 그에 반영해서 이 지원금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지금 그 가격이 계속 지금 한 2년 정도가 픽스가 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정도에는 아마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요번에 법이 뭐 바뀌어서 한전이 우리나라의 최대 독점망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사업까지 하게 법이 바뀌면 예. 결국엔 파는 사람하고 전기를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한전이라는 같은 회사가 전기를 사고 파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가격을 어느 정도는 한전이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같아지면은 어느 가격에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 땅에다가 본인이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시공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괜찮은데, 예.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하고 분양을 받으셔라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점입니다. 예. 아니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죠. 재테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혹해서 했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예. 또 요즘에는 여기저기에서 그런 태양광 관련한 세미나처럼 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예.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도 뭐 관심이 있으면 한두 번 참석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예.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런 세미나나 강연들을 하는 게 보면 대부분 그 시공업체랑 연결이 돼서 많이 하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공업체의 영업을 위한 정보를 바로 전달을 해주기보다는 그 시공업체의 니즈에 맞게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공업체를 또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또 되게 많겠죠. 그런 그러겠죠. 세미나를 통해서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예.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왠지 기승전 에너지 팩토리 같아. 그거죠? 왜 그러세요? 예. 어쨌든 잘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 현명한 방법이에요. 예. 예. 오늘도 태양광 발전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야, 진짜 분황형 태양광 발전 이거 혹해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진짜 발도 빼지 못하고 계속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그냥 다 자기 본인 자금으로 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은행 대출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특히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조만간 강연 또 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많이 달려가서 지난번에 못 걸어드렸던 플랜카드 꼭 걸어드릴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럼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하. 비트코인과 고양시의 스마트 시티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은 뭐냐면 이제 쌍방, 지금은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상향식 정보 교류잖아요. 서버가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제가 이제 일방적인 이게 다 정보가 모이는 형태인데, 이게 대통령이라는 권력기관이 청와대가 썩어서 만약에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가 다 망가진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의 블록체인 시대는 P2P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양방향. 근데 이게 태양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제가 블록체인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아무튼 이것도 예, 뭐, 분산형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에 집중이 되지 않고 이렇게 모두가 다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정보에 대한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기업이 한 단체가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당나귀라고 아시죠? 그 P2P. 예전에 유명했었죠. 덩키. 예, 덩키. 예. 지금은 토런트인가요? 이제 뭐 토렌트.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P2P 형식으로 앞으로는 사회나 뭐 이런 전반의 뭐 IT 산업이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할 거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 중에 도시와 도시에 이제 이것을 접목했을 때 양방향 교류가 될 수 있게 뭐 이게 설계를 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이런 질문은 안 나왔어요. 저희 경물진 들을 때 들었던 목소리에서 생각했던 얼굴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 왜 그러세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런 자리 또 그냥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강의계에 샛별 많네요. 진행하시는 쪽에서 진짜 불러주실지 안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고향을 시작으로 해서 뭐 파주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 다 돌아다니실 것 같은데요. 이래야죠. 강연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제 뭐 전화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몰라요? 강연료를 모른다고?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문제를 아무리 지진에 뭐 안전하다 뭐 5.0, 6.0에도 안전하다라고 지금 한수원이나 원전 쪽 관계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전한 거 하고 그런 시설이 없는 거 하고는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당장 없애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지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한번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강진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원전이 7.0 이상의 강진이 올 경우에 재앙이 올 것이다. 근데 어제 같은 사례를 겪어보니까 3.0, 4.0 이런 약한 지진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 권투에도 잼 맞다가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그렇죠. 지진은 어떻습니까? 지진은 일본처럼 후쿠시마처럼 한 번에 쓰나미가 한 번에 몰려와서 망가질 수도 있지만 바이브레이션처럼 계속해서 이게 막 계속 떨린다고 그렇죠. 하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건물이나 무슨 원전이라 하더라도 계속된 충격과 진동이 온다면 그건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단박에는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예. 일정 시간에 지나면 방사능 노출될 거고 세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렇죠. 한수원이나 또 원전 관계자들은 그런 정보를 조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다 뭐 그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쳇바퀴 돌듯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잠정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통해서 원전에 보다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원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원전이 있는 거고 화력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꼭 원전에만 올인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원전이 아니라면 안 되는 생각을 일단은 지금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양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또 한번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분양형 태양광 발전소들에 대한 광전이나 아니면 화력 발전에서 집중 발전해서 송전선로를 756 정도 되는 완전 초고압 송전선로를 왜 이용해서 도시까지 이걸 왜 끌고 와야지 되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 그다음에 민원 뭐 이제 뭐 그런들 얘기를 전반적인 얘기를 저는 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네. 경불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앨런 머스크가 만드는 지붕에 붙이는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아하. 그다음에 스마트웨이 와트웨이라고 해서 요즘에 프랑스나 아니면 저 영국이나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다가 이제 요즘엔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까는 그렇죠. 게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도시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네. 아하.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강연장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그게 왜 붙어 있습니까?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정현 대표님 보고 싶었어요. 이런 플랜카드 없었나요? 고향 시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질문은 많이 나왔나요? 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질문이 몇 개 그냥 뭐 허가는 어떻게 뭐 이제 그런 몇 개 나왔고 예. 주로 많이 나온 질문들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신 교수님한테 블록체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될 것인가 그쪽이 요즘에 핫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완전히 사기다라는 사람서부터 완전 망가질 거란 사람부터 제2의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거였는데 강연자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기가 됐든 최대의 히트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거는 블록체인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없어지거나 흥한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네. 어차피 그 안에 블록체인 한 일부분이 비트코인인데 우리 언론이나 이제 이쪽은 블록체인보다는 이 비트코인 쪽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그러니까 혼동 현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나 이제 대충 언론이나 이제 그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알았는데 또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의계의 샛별로 떠오르고 계시는 태양광 발전 전문가 심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지난 강의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뜨거웠나요? 강에게 샛별 한 번 했는데 무슨 샛별? 그러니까 샛별이죠. 이제 막 타오르는 태양처럼 이제 떠오르실 거 아닙니까? 강의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좀 내공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고양 지식 포럼이라고 해서 고양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기획하고 있는 무슨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도시개발 사업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그 철학적인 부분들을 미리 이제 그 담당 결정하시는 공무원들 분한테 에너지 분야, AR, VR 분야,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비트코인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4차 산업과 더불어서 도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면 아하. 좋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포럼이죠. 이제 뭐 해서 강연하고 질의응답하고 예. 그런 자리였어요. 아, 저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예. 유익한 또 시간이 됐고 아,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아리까리하게 알았던 부분들까지 강연하고 토론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제가 뭐였나요? 강연 주제.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의 신재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공무원분들이 왜 재생 에너지를 써야지 되나? 왜 재생에너지를 지금 하는 원자력이나 뭐 화석 발전, 석탄 발전으로 전기를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없으셔서 아하. 일단은 분산형 전원이 왜 필요한가? 재생에너지라는 게 결국엔 분산형 전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왜 분산형 전원이 필요하고 지금의 원전 뭐야? 네, 아직까지 허허. 강연이 끝났는데 강연료를 모른다. 아 이거 뭐- 백지수표? 강연료 때문에 한 건 아니니까요. 예. 어쨌든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강연하는 도중에 뭔가 이벤트가 벌어졌다면서요. 이거 이벤트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사건 사고죠. 예. 강연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체 홀에 있는 뭐 띠디디디 하고 다 순식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뭐가 왔어요. 뭐 긴급 상황에서 지진 뭐 발생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다들 문자를 받고서 그냥 하고 있는데 한 15초, 20초 정도 있다가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그래요? 느끼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예. 느꼈고 포럼장에 무슨 뭐 이런 PPT 쏘고 뭐 이런 장비들이 그러니까 그 예. 화면들이 막 이렇게 다 흔들리고. 그건 진짜 흔들리는 게 보이겠네요. 그럼요. 그게 막 엄청나게 흔들렸으니까. 저희가 둔한 건가요? 저희는 네.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문자 온 거 보고 지진이 났었구나 이러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잠깐 예. 스톱 되기도 하고. 아하.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뭐 그냥 괜찮다. 이제 뭐 그래서 다시 진행을 했죠. 근데 신기한 게 네.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나서 5분 뒤에 포털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사 메인에 두 가지가 떠 있더라고요. 뭐 속보, 포항, 5점 몇, 뭐 역대 2위. 그리고 그 밑에 또다시 원전 안전성 논란. 그러니까. 저도 지진 그 문자 받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게 원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바로 지진 나자마자 방사능 누출이 있냐 없냐부터 따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위험한 거를 왜 자꾸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지금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뭐 한 것도 도심에서 약간 뭐 한 8km 정도 떨어진 예. 데서 이제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지진이 고리나 아니면 월성 같은데 그 원전 주위에서만 2-3km 정도에서 만약에 났다고 하면 지금 건물 무너진 게 대수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벌써 1년에 2번.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여지는 뭐 3.0 이상 되는 여지는 계속 지금